우리 아이가 잠 잘 자고 밥만 잘 먹어도 육아가 상당히 수월해진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지는 순간은 사실 특별한 이벤트 때보다도 밥 먹이기, 재우기 등 일상 속에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수면과 식사 습관은 아이의 발달뿐 아니라 양육자의 행복한 육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죠. 오늘은 그 중에 저희 육아를 정말 수월하게 만들어준 아이의 식습관 5가지를 나눠보려고 해요. 실제적으로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한 방법과 과정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은 괜찮은데 하는 마음보다는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준다면 조금은 더 오래오래 수월한 육아를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양육자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식사 시간을 위해 저희 가정에서 세워간 5가지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스스로 먹는 습관이에요. 치우는 게 귀찮았지만 아이 주도식을 시작한 이유는 스스로 먹는 법을 연습시키기 위해서였어요. 한동안 식사 후 청소 노동에 시달렸으나 그것도 앞으로 내가 키워갈 나날들을 생각하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스스로 먹을 수 있다면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저는 제 것을 먹었습니다. 스스로 먹을 수 없는 환경이거나 급할 때에는 옆에서 떠먹여줄 때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흘리고 난장판이 되어도 스스로 먹게 두었습니다. 14개월쯤부터는 잘 집어먹기 시작하더라고요. 20개월이 된 현재 혼자서 한 그릇을 뚝딱 먹으니 식사 시간이 제법 많이 편해졌어요. 두 번째는 어른들과 아기가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실제 돌쯤이 되면 식사 시간도 하루 세끼 어른과 같게 지켜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식사할 때 옆에서 저는 제 식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부모님을 따라 식사를 합니다. 새로운 식재료도 엄마가 먹어보면 먹어보고 수저도 엄마 아빠 따라서 사용해보기 시작해요. 이게 좋았던 점은 가족의 식사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매 끼니가 정말 중요한 저에게도 식사 시간이 보장되어서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아기가 앉기 시작할 때부터 하이체어를 사용했어요. 그곳에서만 밥을 먹이기 때문에 아기도 밥 먹을 때가 되면 하이체어에 와서 밥을 달라고 합니다. 돌아다니는 것 전 단계가 의자에서 일어나기 단계인데 엄청 일어났습니다. 요즘도 가끔 일어나요. 자기가 일어설 줄 안다는 걸 깨달은 아기가 얼마나 자꾸 일어나 되는지 일단 앉으세요.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앉으라고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합니다. 앉으면 고맙고 아니라면 서 있는 아기에게 밥 끝났니? 하고 하이체어에서 내려버렸습니다. 실제로 배가 부르면 그만 먹고 식사 시간을 중단했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기도 계속 밥을 먹고 싶다고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앉혀서 앉아서 먹는 거라고 단호하게 알려줬습니다.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고 꾸준히 일어날 때마다 해줬습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에요. 현재 식사 시간은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7, 8시쯤 아침을 먹고 어린이집 등원을 합니다. 그럼 어린이집에서 10시 간식을 먹고 12시 점심, 3시 간식 하고 하원을 해요. 그러면 아빠가 퇴근할 때쯤 맞춰서 6시, 6시 반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 외에는 되도록이면 아기가 스스로 배고픔을 느낄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늘 시간을 칼같이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혹여나 식사 시간이 늦어져서 아이가 너무 배고파 한다면 간식을 식전에 먹기도 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밥에 집중을 잘 못하거나 조금 먹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그냥 먹을 만큼만 먹고 재웁니다. 대신 아침에 엄청 배고파 합니다. 덕분에 아침을 정말 잘 먹어요. 양육자인 엄마가 이제 살펴가면서 아이에게 적당한 간식을 주거나 아니면 재밌는 놀이를 해서 조금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 자체도 길게 가지지 않았어요. 최대 40분 정도가 되면 아이들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현저히 먹는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식탁을 치워줍니다. 괜히 안 먹는 아이를 두고 씨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도 충분히 먹을 만큼 먹고 그 다음에 스스로 양을 조절하기 시작하거든요. 조금 먹으면 나중에 배고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억지로 먹기 싫다는 아이를 두고 이거 끝까지 먹어라고 씨름을 하고 붙잡지는 않습니다. 5번째는 미디어가 없는 식사 시간입니다. 돌아다니느라 정신없는 아이를 한자리에 앉혀서 먹이려다 보니 가장 효과가 빠른 스마트폰을 보여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대다수의 전문가분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동일하게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오은영 박사님, 하정우 박사님 뿐만 아니라 아이의 식습관 관련된 도서들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랬기에 저희도 애초에 식사 시간에 미디어를 튼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24개월까지는 미디어를 따로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요. 24개월이 지나도 식사 시간만큼은 식사와 가족들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건 외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디어 없는 외식과 식사를 하려면 몇 가지가 선행되긴 해야 돼요. 일단 환경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아기가 혼자 앉아서 먹어도 위험하지 않은 식당에 가야 하고 하이체어는 필수예요. 아기가 먹을 수 있는 메뉴도 있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메뉴 주문 후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기와 식당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지루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체력까지 필요하죠. 보통은 아기 식기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 식기와 턱받이, 휴대용 의자까지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의 배고픈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서 배가 고프면 아기가 짜증이 나고 그 전에 그렇다고 간식을 너무 많이 주면 식사의 흥미가 떨어져서 집중하지 않아요. 미디어 없는 식사를 위해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미디어를 선택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초반에 식사 문화를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지금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아이와 엄마 아빠가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엄마 아빠 둘이서만 육아를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저희도 양가 부모님이 모두 해외에 계셔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롱런 할 수 있는 육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준비하고 규칙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아이를 분리수면해야지 내 체력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식습관을 잘 잡아야지 오래오래 감당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여전히 저희 가정만의 규칙과 질서를 잡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태어날 둘째와도 바람직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앞으로 육아할 날들이 더 많이 남아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받아들인 순간들이 오겠구나 싶긴 하지만 아직은 기대되는 마음이 더 커요. 지금까지는 너무 좋고 감사한 육아를 매일 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가 수월하고 순한 편이라서 가능하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더러워진 바닥을 수없이 닦았고 그릇도 여럿 깨졌습니다. 또한 자꾸만 자리에서 일어난 아이와 씨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이가 스스로 집중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썼던 다양한 노력들도 차근차근 하나씩 다른 영상에서 풀어가 보려고 해요. 한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대단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기에 쉽다고 할 수만은 없지만 충분히 행복하게 해갈 수 있다고 믿어요. 육아 동지들이 함께 행복한 육아를 해갔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공부한 내용, 책에서 읽은 내용, 미흡한 저의 작은 경험까지 나눠봅니다. 앞으로 해가야 할 일들이 훨씬 많겠지만 아이를 알아가고 제 자신을 알아가며 서로에게 행복한 육아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